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란 항구 봉쇄와 석유 규제로 이란 정권이 약 60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잇는 직항 노선 운항을 7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미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와 원탁회의에서 외부 정보 유입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의원들은 정보가 북한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1부에서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들으시고 디브리핑 순서에서는 유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 이틀째인 29일 논의 내용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뉴스 해설 익스플레이너, 오늘은 주제는 달에서 화성까지입니다. 새벽 1시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오늘의 주요 뉴스와 함께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또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역사 속 아메리카 250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29일 이란 항구와 석유 터미널에 대한 봉쇄 조치로 이란 정권이 수십억 달러의 석유 수익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됐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재 41척의 유조선이 총 6,9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대기 중이지만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이란 정권은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번 봉쇄가 이란의 경제적 무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란산 석유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이란 정권이 약 60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군은 봉쇄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미군은 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미군은 지금까지 봉쇄 조처를 어기려던 상선 42척을 우회 조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상 자유 구축이라는 새로운 연합체를 구성하고 각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무부 문서를 인용해 이 연합체가 정보 공유와 이란에 대한 제재 집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는 수십 개국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 간 적대 행위가 종료된 후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더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이 해협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의 진지한 노력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29일 국영 매체를 통해 테헤란이 걸프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고 적들의 수로 남용을 근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하메네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잇는 직항 항공편 운항이 30일 재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치안 불안과 미국 보안요원의 베네수엘라 공항 접근 제한 등을 이유로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시킨 지 7년 만입니다. 용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이 30일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잇는 상업용 직항 노선 운항을 7년여 만에 재개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잇는 이번 직항 노선은 지난 1월 미국의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항공편 제한을 해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운항 재개를 기념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도색의 항공기를 투입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앞으로 두 나라를 오가는 항공편을 매일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내 치안 불안과 경제, 정치적 위기, 그리고 미국 보안요원의 베네수엘라 공항 접근 제한 등을 이유로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마두로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는 마약 테러 등 혐의와 관련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현재 뉴욕 구금시설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용민우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자유주간을 맞아 미국 의회에서 잇따라 열린 청문회와 원탁회의에서 의원들이 외부 정보 유입이 북한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28일 청문회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 정권이 수십 년째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 광범위한 감시망을 통해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는 결코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보는 변화를 이끄는 힘이며 정보를 차단하려는 시도는 어디서 일어나든 최대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청문회 후 VO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핵 협상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사라져버린 점 등을 언급하며 인권은 어떤 대북 협상에서도 절대적으로 핵심 의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고문과 투옥, 심지어 처형이 기다린다며 강제 송환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에게 매그니츠키법에 따른 다른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의 김영김 위원장은 29일 탈북민 11명과 원탁회의를 열고 북한의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내부에서 와야 한다며 이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목소리로 방송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시법인 북한 인권법은 2004년 제정 이후 2008년, 2012년, 2018년에 걸쳐 총 3차례 재승인됐지만 2022년 9월 30일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갱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탁회에 참석한 제임스 모일런 공화당 하원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곳이라며 주민들에게 거짓말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며 목소리를 내면 처형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말 끔찍한 일이고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라디오 프로그램은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힘이 이런 단체들의 지원과 미국의 지원과 함께할 때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강조했습니다. 톰 베럿 공화당 하원 의원은 19살에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다며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비무장지대 철조망 조각을 직접 들고 나와 탈북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베럿 의원은 마지막으로 북한을 마주한 것은 DMZ 안에서였다며 오늘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만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베럿 의원은 탈북민을 향해 자유와 인권은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선 안 된다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한 자유주간은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보다 내부 결속과 체제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관사인 아미 베라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현재 북한은 내부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특히 북한이 러시아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얻으면서 지금의 북한은 3, 4년 전과는 전혀 다른 나라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정은의 후계 구도에 대해서도 북한에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누구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달 궤도를 도는 10일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 아르테미스 2호의 승무원들이 2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도성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지구로 귀환한 지 몇 주 만인 2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미국인 우주비행사 리드 와이즈먼, 빅터 글로버, 크리스나 코크와 캐나다인 우주비행사 제레미 한센은 이달 초 달 표면을 선회하는 경이로운 달 근접 비행 루나 플라이바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들은 50여 년 만에 달에 도달한 인류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업적을 높이 치하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은 분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비행 임무를 통해 승무원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먼 우주 공간까지 진출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르테미스 2호 임무의 핵심은 나사가 이르면 2028년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기 위해 사용할 오리온 우주선과 새로운 로켓 시스템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사의 장기적인 계획은 약 6개월 간격으로 유인 탐사선을 보내 달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